이번에는 선택 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툴은 포토샵을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툴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선택 툴은 크게 사각형 이쪽에 사각형 툴과 올가미 툴, 매직봉 툴, 이 세 가지 부분만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포토샵에서 선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초보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세 가지만 일단은 익히시면은 웬만한 작업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용도별로 조금씩은 차이가 있긴 한데, 그 장점,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매직봉 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매직봉 툴의 특징은 같은 색을 선택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마크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바탕이 흰색으로 통일되어 있고 마크도 빨간색, 녹색 이렇게 단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매직봉 툴을 사용하면 굉장히 편합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매직봉 툴을 클릭하시고 내가 선택하기 원하는 흰색을 만약에 선택해 보겠습니다.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모든 흰색들이 다 선택이 됩니다. 만약에 빨간색을 선택하겠다 그러면은 빨간색을 클릭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같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다 선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옵션 창이 있는데 이 옵션 창은 이 부분은 이 아이콘들은 선택 툴에는 다 공용으로 들어가 있는 옵션 창입니다. 이것은 여기서 세 가지만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어떤 의미냐면은 예를 들어서 매직봉 툴로 해서 이 빨간색 부분은 체크했습니다. 그런데 가위 테두리 부분에 또 빨간색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추가로 선택을 해야 될 경우가 있죠. 이럴 때는 추가하는 것을 여기서 하게 되겠습니다. 디폴트로는 왼쪽에 있는 이 선택 툴을 선택하면 되고 그 뒤에 추가를 해서 선택할 경우에는 이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하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지금 마우스 포인트가 지금 플러스로 바뀌어 있죠. 네, 추가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바깥에 있는 빨간색을 선택을 하면은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선택 툴 다 공이 똑같습니다. 추가할 때는 이 부분을 선택하시면 되고 반대로 이제 뺄 때는 이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마이너스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에 있는 선택된 거에서 이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사라졌죠? 네. 그래서 이 옵션 창은 이 세 가지를 잘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올가미 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각형 올가미 툴은 정밀한 작업을 할 때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시면은 이 웃는 아이들이라고 있습니다. 확대를 하겠습니다. 이 아이들의 얼굴을 아니면은 몸을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매직봉 툴은 색깔이 워낙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지금 온전하게 선택이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다각형 툴을 쓰게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확대를 해서 크게 하고 이 아이의 이렇게 해서 목 있는 데까지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다각형 툴을 선택하시고 선택 방법은 마우스의 왼쪽 버튼을 클릭하는 형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클릭할 때마다 정점이 찍히게 되고 그 다음 클릭할 때까지는 직선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 클릭점을 좀 길게 잡으면 직선 부분을 선택할 때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곡선 부분 같은 경우는 좀 간격을 줄여서 이런 식으로 클릭 해 나가는 식으로 선택을 하시면은 아주 디테일한 작업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각형 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각형 툴은 좀 단순한 툴입니다. 아주 단순해서 일반적으로 선택할 때도 많이 쓰이기는 하지만 이 사각형 툴이나
꾹 누르면 나타나는 이 여기서 원형 툴 같은 경우는 그림을 그릴 때라든지 색깔을 채울 때 그때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또 지울 때 그때 선택을 하는데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하트 파일을 불러왔는데요. 지금 이거는 보시면은 바탕이 투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투명하게 채널을 만들어서 이 하트 그림만 따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진 파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원하는 만약에 이 부분의 하트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을 때는 다각형 툴을 써도 되지만은 그때는 단순하게 그냥 사각형 툴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용 방법은 좌측 상단을 클릭하셔서 우측 하단으로 드래그를 하시면은 이렇게 사각형 박스가 생깁니다. 이 상태에서 무브 툴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옮기는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형 툴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형 툴도 클릭하셔서 원형 툴을 선택하시고 좌측 상단을 클릭하셔서 우측 하단으로 드래그를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원형 모양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 이번에는 원형 선택 툴을 선택할 때 이렇게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이때는 정원이 아니고 타원형입니다. 그렇죠? 이럴 때 정원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Shif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왼쪽 마우스를 클릭하셔서 우측 하단으로 당기시면은 이렇게 원이 정원에 가까운 정원의 모양의 선택 툴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원형 같은 경우는 선택을 할 때 어디쯤에서 찍어서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사방으로 선택을 할 경우도 Shift하고 이번에는 Alt키하고 같이 누릅니다. Shift하고 Alt키하고 같이 누른 상태에서 하트의 중심점을 두고 제가 클릭해서 사방으로 당기면은 처음에 찍었던 걸 중심으로 해서 정원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Shift 키는 정 사이즈로 늘어날 때 사용하는 것이고 Alt 키는 클릭했는 그 중점을 그 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반경이 커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각형 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각형 툴도 Shift 키를 누르면은 정 사이즈의 정사각형의 선택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고 Shift하고 Alt하고 같이 누르게 되면은 클릭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정 사이즈로 선택 툴이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 점을 감안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형하고 사각형 툴 같은 경우에는 그릴 때에도 많이 쓴다고 그랬는데요. 예를 들어서 문서를 새로 하나 만들어서 자, 이곳에 사각형의 밑 바탕을 만들고 싶으시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서 레이어에서 밑에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 주시고 사각형 툴에서 이렇게 사각형 모양을 자기 원하는 사각형 모양을 만드시고 여기다가 색깔을 채웁니다. 색깔 채우는 것은 에디트에 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포그라운드 컬러로 해서 오케이 눌러주시면은 이 선택된 영역 안에 색깔을 채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레이어가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옮기면은 움직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것을 모양을 바꿀 때 컨트롤 T를 눌러서 이렇게 모양을 바꿔주면은 원하는 사각형도 만들어줄 수 있고 회전도 가능합니다. 됐죠? 그 다음 원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형도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원을 타원이나 원 정원을 원하시면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시면 됩니다. 드래그를 하시면 되고 색깔을 다른 걸로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지우는 용도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우는 용도로도 이렇게 원형을 선택하시고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Alt키를 누르면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선택되어진다고 그랬죠? 네, Alt하고 이번에 Shift하고 같이 누르겠습니다. 자, 드래그해서 딜레이트 키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지우는 기능도 낼 수 있습니다. 사각형 툴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하셔서 지우는, 이런 지우는 용도로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선택한 것을 해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다각형 툴 같은 거 가지고 선택을 하시다가 이것을 해제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옆에 다른 부분, 이거를 취소를 하고 해제하는 방법은 여기 보면 사각형 툴이나 원형 툴 같은 걸 선택하시고 바닥에 아무 부분에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단지 여기 옵션에 보시면은 New Selection이라는 이 부분을 클릭한 상태에서는 아무데나 클릭하시면은 해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매직봉 툴로 선택한 부분도 해제하시려면은 사각형 툴이나 원형 툴 같은 거 선택하시고 다른 부분에 아무데나 클릭하시면 해제가 됩니다. 이번에는 윤곽선을 부드럽게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상당히 많이 쓰이는 방법이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떨 때 많이 쓰이느냐면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일에서 새로운 빈 파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클릭해서 드래그를 해서 각각 따로따로 볼 수 있도록 해놓고 여기서 이 아이의 얼굴을 이쪽에다 옮겨 보겠습니다. 그냥 원형 툴을 선택해서 이 아이의 얼굴을 선택하고 옮길 때는 무브 툴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무브 툴을 클릭한 상태에서 이 올가미 툴 반짝반짝 선택되어 있는 그 안쪽을 클릭하셔서 누르고 왼쪽 마우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이쪽 파일로 드래그를 하시면은 이렇게 레이어가 새로 하나 생기면서 사진이 옮겨지게 됩니다. 잘라지는 겁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는 확대를 해보시면은 모서리 부분이 지금 칼로 오려낸 듯이 지금 깨끗하게 오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좀 부드럽게 이 테두리를 부드럽게 해서 옮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원형 툴을 이용해서 이번엔 이 아이의 얼굴을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의 얼굴을 선택하시고 셀렉트 해보면은 Modify Feather라는 게 있습니다. Feather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클릭하시면은 이런 Feather Selection 옵션이 뜹니다. 범위를 얼마나 할 것인가에 대한 옵션인데 이거는 이미지 사이즈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요. 그 정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와 똑같이 무브 툴을 이용해서 클릭하셔서 드래그를 하시면은 자, 비교가 되죠. 아까는 칼같이 오래졌다면은 이번에는 테두리가 5픽셀만큼 부드럽게 흐려져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보통 사진을 오린다든지 어떤 이미지를 부드럽게 테두리를 부드럽게 해서 가져올 때는 이런 식으로 Selection, Modify, Feather 이것은 이제 셀렉션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게 메뉴가 뜹니다. 크게 하면 할수록 더 부드러워집니다. 작게 하면 할수록 더 날카로워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10 정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무브 툴을 이용해서 클릭해서 옮기시면은 아까보다 더 부드러운 테두리가 더 부드럽게 이렇게 옮겨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택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다가 화면이 이렇게 모질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밑에도 선택해야 되는데 이때는 이제 쭉 밑으로 당기면은 화면이 저절로 올라오기는 하는데 하다 보면은 화면을 옮겨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있습니다. 이럴 때는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시면은 손바닥 모양으로 바뀌죠. 그래서 손바닥 모양으로 바뀌면서 화면을 이렇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림이 옮겨가는 게 아니고 우리 뷰상에서의 화면이 옮겨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선택을 해 나가면 됩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손바닥 툴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다각형 툴이라든지 선택 툴을 사용하다가 이 손바닥 툴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페이스바를 이용해서 손바닥 툴을 같이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툴바에 있는 손바닥 툴은 거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 스페이스바를 이용해서 항상 단축키처럼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